자, 출란교실 5월의 난 관리입니다. 이제 한 2살 정도만 더 하면은 1년의 사이클을 다 도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5월의 난 관리는 뭐 이렇게 크게 여러분에게 전달할 거는 없습니다. 몇 가지만 좀 주의할 점만 전달을 하면은 뭐 기존의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기 전에 댓글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지 못한 것을 좀 언급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답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뭐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굳이 답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 감사하다는 말씀 하나로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출란교실이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난게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냐고 이제 좀 나무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소수의 의견이라도 의견은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출란교실 동영상을 한번 처음부터 이렇게 쭉 봤는데, 뭐 부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는 현상이에요. 있는 현상인데 여태까지 말을 안 하고 쉬쉬했던 현상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코로 만약에 그걸 부정적인 측면의 모습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고 덮어두고 있었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게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뭐 이런 것을 떠나서 그냥 있는 현상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한 것이고, 받아들이시는 분은 그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유튜브 출란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긍정적인 것을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난을 배양하는 방법이라든가, 난이 뭐 이쁘고 아름답다라든가, 그리고 난초를 판매한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사이트들이 많고요. 그나마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출란교실 사이트, 이 유튜브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50여 분 정도 되니까 저까지도 또 너무 긍정적인 얘기만 하면, 좋은 얘기만 하고 안 좋은 얘기는 가려두고 덮어두고 쉬쉬한다면 그게 오히려 난계 발전에 좀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유튜브 채널도 하나쯤은 있어줘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균형에 맞지도 않지만 그나마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일환으로 좀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정적으로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난계에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봤을 때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가 좀 있고 고쳐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같이 이제 공론화를 시켜서 개선하고 고쳐보자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덮어두고 쉬쉬하면은 영원히 안 고쳐집니다. 지금까지 좋은 얘기만 했던 많은 분들 그거 안 고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제는 좀 고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그걸 이제 저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 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답변은 그 정도로 드리고요. 네, 이제 5월의 난 관리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의 난 관리하면 이제 뭐 중요한 것이 이제 온도죠, 온도. 낮 기온이 거의 30도를 육박할 수도 있어요. 5월달 정도 되면. 그게 이제 갑작스럽게 더위가 확 찾아오고, 이거 봄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봄이네 싶으면 그냥 바로 여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아차하는 사이에 좀 더운 그 날이 탁 맞아, 이제 무더위가 탁 찾아오면 낮 기온이 30도까지도 올라가요. 특히 이제 그 비닐하우스 임대해서 키우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기온이 복사일이 생겨서 비닐하우스니까 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파트 베란다는 대부분이 방충망을 치고 문을 활짝활짝 열어놓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월달에 문 닫아 놓는 분은, 난 키우는 분 중에서는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베란다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 그래요. 그리고 저희 집의 베란다가 참 이게 행운인데, 낮 한 10시, 11시 정도까지만 빛이 들어오고 그다음부터는 앞에 동에 가려서 빛이 차단돼요. 그래서 반그늘이 생겨버려요, 저희 집이. 대부분이 이제 저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아파트 이제 베란다에서 한다 그러면은 기온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차광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 차광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차광이라는 게 뭡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차광하는 것이, 햇볕을 뭐 안 보여주려고 차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비닐하우스에 계시는 분들이 2중, 3중으로 막 차광을 해야 되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겨울에는 가온을 하면 되지만 너무 떨어지면은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자연 기후를 순환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햇볕 차광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다 에어컨을 튼다거나 선풍기를 튼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더 위험한 겁니다. 그게 탈수 현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좋지 않고, 어쨌든 간에 노력을 기울여서 차광을 한 50% 이상으로 확 높여주시고, 문 활짝활짝 측면 창이라든가 천장 창을 다 열어서 완전 맞바람이 불어서 온도를, 그늘에 있으면은 여름이라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나무 그늘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런 그늘을 만들어주고 맞바람을 통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온도를 떨어뜨려 줘야지. 이거 뭐 선풍기를 튼다거나 에어컨을 튼다거나 이렇게 이제 인공적으로 이제 그 기온을 낮추는 냉방 시설을 하면은 위험하다. 그러지 않아도 출랑교실에 댓글을 다신 분이 있죠. 출랑교실을 했나요? 아니면 밴드에다 했나요? 기억을 잘 안 나는데 선풍기를 계속 틀어서 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수는 그 낮에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난초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고온다습이에요. 고온다습. 낮에 주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고온다습의 이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이 난시를 습하게 만들어서 고온다습, 사우나를 만드는 거죠. 사우나.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고온다습은 난초가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저녁에 해 떨어지고 나서 물을 주고, 해 떨어지고 나서 시뷰를 하고, 해 떨어지고 나서 살균 살충제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물론 물을 주거나 뭐 했을 때도 저녁에도 문은 다 활짝활짝 열어서 물을 주고 나서 그 수분이 빨리 증발되도록 유도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부산이 지금 이제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데, 이런 날 관주 하시는 분은 없겠죠. 아무리 초심자라도 흐린 날 물을 주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흐린 날 이제 물을 주면 수분이 마르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 환기를 더 아주 잘 되게 더 각별하게 이제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뭐 물이 너무 말라서 관주를 해야 되는 경우, 또는 뭐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낮에 불가피하게 뭐 관주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뭐 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사람이 이제 난을 관리하다 보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물을 주고 나서 그 옆면 시비, 그리고 일반 이제 복합비료도 주시지만 생리 활성 물질이라고 하죠. 흔히 여러분한테 이제 활력제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거를 옆면 시비를 동시에 같이 해주시면 난이 스트레스 받는데 상당히 그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물을 주고 안 주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여름 고온다습, 또 겨울에 추울 때 이럴 때는 활력제 같은 걸 뿌려서 난한테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저감시켜 주도록 이렇게 좀 각별히 관리를 하면
좀 더 안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병충해 문제인데요. 이제 병충해가 이제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계절이죠. 5월부터는. 근데 이 병충해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약으로만 모든 걸 다스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아무리 저거 뭐 7일 간격, 열흘 간격으로 이 약 저 약 막 골고루 줘도 늘상 이게 죽어나가는 거 또는 뭐 벌브 썩음 현상 뭐 이런 입 마른 병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곰팡이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난을 키우면서 제일 괴롭히는 게 곰팡이인데 그 외에 나머지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약도 물론 주기적으로 살포해야 되지만 약이 필요 없는 건강한 난초를 만드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이제 난을 갖춰 좀 병에 와도 좀 튼실하게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난으로 만드는 과정. 이게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그리고 약은 덤으로 플러스 알파로 좀 더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난초를 튼튼하게 만들지 않고 약에만 의존해서 약만 다 뿌리면은 내가 모든 병충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살균제를 줄 때요 잎에 충분히 적셔주고 분도 물이 흠뻑 내려갈 수 있도록 같이 잎과 분 그리고 분 주변 모든 살균을 같이 하시는 거 뭐 다 알고 계시죠? 잎에만 이렇게 살짝 그냥 연면 시비처럼 주고 분속은 안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속도 같이 이렇게 좀 주세요. 그러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화가 많이 자라죠. 5월달 정도쯤 되면 신화가 이제 좀 약해요. 이 육질이 약하고 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연면 시비할 때 신화 같은 데다가 이렇게 탁 다면 모촉은 괜찮은데 신화는 농도 장애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신화가 막 이렇게 올라와서 벌어지기도 전에 녹이 안 차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아직 어린 신화가 있을 때는 연면 시비 하실 때 농도를 더 낮춰서 주시고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화들은 건조에도 문제가 되고 너무 습해도 문제가 되고 농도가 진해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에 좀 각별히 신화 관리를 신경을 좀 쓰시고 뭐 어떤 분들은 이끼로 신화를 갖다 막 쌓아두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만 하면은 5월 달에 난 관리는 대충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평소 하시는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전달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 식물이 먹는 것, 네, 이것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먹는 모든 요소는 식물도 먹어야 돼요. 이 지구라는 게 있어요.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는 대기, 땅 또는 이 지구라는 모든 이 조직에 둘러싸고 있는 땅을 포함해서 모든 둘러싸고 있는 이 조직에서 발생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런 게 이제 뭐 미량 요소라고 흔히 이제 불러도 돼요. 뭐 인, 구리, 황, 뭐 철. 그 사람들이 안 먹는 것 같죠. 사람들이 다 음식으로 섭취합니다. 음식으로 섭취하고요. 식물도 다 섭취를 해야 돼요. 그 외에 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면은 그런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이 먹는 마이신 있잖아요. 인구용 마이신이라고 하죠. 그 마이신을 으깨서 물에 타서 주면 식물한테도 마이신 작용이 들어가요. 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요즘에 마이엘 아스피린 있죠.
아스피린을 식물한테 주면 사람이 아스피린을 먹고 나타나는 효능이 식물한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피로 회복 시에 바카스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에 연하게 타서. 그러니까 식물이 먹는 것과 사람이 먹는 건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보약 한 첩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녹용이나 뭐 인삼, 영지 해가지고 보약을 드시는데 그 보약 먹고 찌꺼기를 식물에다가 주면 식물도 보약이 돼요. 먹는 게 똑같은데 단지 먹는 그 흡수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원초적으로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먹는데 뭐 얘네들은 그 공기를 통해서 먹거나 땅 속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먹거나 등등 이런 형식과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국 몸속에 체내로 들어가서 필요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다 필요하도록 진화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어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식물을 키울 때 이 식물은 먹는 게 좀 따로 있어. 사람하고 좀 다를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사람이 먹어서 몸에 좋다고 하고 맛있고 이런 것들은 식물이 먹을 수 있는 체제로 변환해서 그것을 같이 식물하고 이렇게 나눠서 먹는 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먹는 뭐 양념이 있는 걸 식물한테 주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식물이 먹을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뭐 바나나를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분지하시는 분들 계란 껍질을 주기도 하고 이거 다 식물이 다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이 사람이 먹는 걸 똑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식물도 사람처럼 아주 먹거리를 비타민서부터 먹거리를 다양하게 줘서 튼튼한 사람처럼 튼튼한 난초를 만들어서 올 고온기 때 병이 걸려서 난초가 아파서 죽는 그런 경우를 좀 예방하시고 그런 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난초를 관리하시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영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